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체도 그냥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으면 나가는가 보다. 무기력함 또는 혼란스러움 이런 거에 반영 아닌가 생각돼서 지금 대표께서 너무 큰 무게를 쥐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이길 전략을 짜야 한동훈을 이길 전략을 짜면 안 됩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 영상을 통해서 어제 나왔던 NBS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봤습니다. 지금 최근에 코스피가 6,000포인트가 넘으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 역시 이에 따라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뉴 이재명이라는 용어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선에서는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었는데 이후에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게 된 이들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자, 이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확실히 이 뉴 이재명 현상이 좀 뚜렷해졌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대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뚜렷한 철학을 정책으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에는 국민의힘에서 만들어 놓은 악마화 때문에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일하는 거 보니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와 동시에 새롭게 이재명을 지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 저희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나가고 있는 이 국정수행 평가 지금 반응은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64%가 나왔고요. 사실 민주당,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지난주에 이제 공치모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계파 갈등이 또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NBS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을 했고 갤럽은 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그렇게 국민들께서 계파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크게 개념치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공치모 모임 논란에서도 늘 방송에 나와서도 계파 갈등이랑 전혀 관련이 없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그 정치 검찰에 의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과도하게 검찰권을 남용했던 것을 바로잡고 그것을 공소 취소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파를 초월해서 많은 의원들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파 갈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국민들께서도 이것이 마치 그 당내 갈등이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과 지금 이 현장을, 이 현실을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색안경을 끼고 봐주시지는 않으셨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 내의 갈등을 일부러 북돋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들께서도 올바르게 평가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였죠. NBS 결과는 17%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 이래 최저치의 지지율이 나왔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보는 지금 인식이 그대로 여론조사에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19일 날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 장동혁 지도부가 밝혔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절연 국민적 요구를 거꾸로 윤 대통령의 절연을 요구하는 사람을 절연하겠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역주행을 한 데 대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정말로 중대한 시점에서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가, 쉬운 길을 두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는 당연히 이제 끊고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고요. 당이 하나로 돼서 지금 폭주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정, 그 어떤 활동 이런 것을 좀 견제해달라는 것인데 너무 무기력하게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알다시피 뭐 사법 3법이라고 하는 것을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마구 밀어붙이는 거라든가 이런 현상을 전혀 이슈화를 하지 못하고 지금 무기력하게 지금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지금 지지도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저는 장동혁 지도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처리해달라라는 요구를 전달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쉬운 길이고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길인데 왜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복주를 왜 수수방관하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뭐 오히려 뭐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장동혁 대표가 하고 그 이후에 8일간 단식을 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면 뭐합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올라가면 민주당이 저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정치를 어려운 길을 하지 말고 국민의 지지도를 힘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답변을 내놓으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갤럽 조사에서 나온 좀 눈여겨볼 대목 중에 하나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받은 형량이 미흡하다, 적절하다가 지금 거의 60%가 넘게 지금 두 항목을 합치면요. 거의 70% 가까이 나왔고 과도하다가 지금 24%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노선을 정한 것과는 민심의 여론이 좀 반대편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동혁 대표를 세워야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법원 판단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감형의 대상이 됐던 것이 고령이고 초범이고 뭐 이러한 내용들이었는데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오히려 가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원의 1심 판단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는 보수 정당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고 따라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에 불복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느니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 저는 굉장히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폭주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봤을 때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이 입법 폭주라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상법 개정도 코스피가 6천이 넘었고 이제는 상법을 개정해서 더 큰 경제 선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필리버스터를 걸었거든요. 더욱이 법원에 대한 법원 개혁, 사법 개혁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야말로 할 수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지표가 지금 MBS나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국민들께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인식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이냐 내란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으로 갈수록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 장동혁 대표도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결국 이제 그 선거나 혹은 또 정치는 물론 당원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국민들의 어떤 지지나 그 신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도층의 의견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요. 중도층의 의견을 보면은 내란이라고 하는 게 71%고 아니라고 하는 게 1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도층이 선거에 캐스팅 보트를 주는데 이 사람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해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 저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자들은 내란이 아니라 계엄은 곧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예. 그러나 이분들이 나중에 민주당을 찍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1대1로 붙으면 결국은 국민의힘에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중도층을 확장을 해서 그분들의 듣고 싶은 그 어떤 메시지를 내모를 해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강성 지지자들은 당연히 우리 당의 아주 핵심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요. 이번 6월 선거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저는 지금으로 봐서는 정말로 난망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그들의 이관계에 넘어가서 대구 경북 통합 문제로 당내가 시끌시끌하고 또 일부는 뭐 가서 다른 세교합이나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당내 이슈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동훈이라면 나는 조용히 내가 백의종군하겠다. 어려운 지역을 내가 찾아가서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한테 국민의힘 후보를 많이 시켜야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 우리 불만 많지만 이 선거는 우리가 승리하자. 이런 자세로 한동훈 후보가 나서주면 우리 선거 지형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되면 우리 한동훈 대표님도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금 가장 중요한 표심은 당원의 표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국민의힘이 100만 명이 당원이 넘은 적이 이번이 최초입니다. 우리를 지지했던 보수 축의 지지자들이 당원으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당원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데요. 당원들의 표심은 제가 봐서는 장동혁 지지입니다. 확실히. 자, 지금 몇몇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지금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김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한 전 대표를 향해 백의종군하고 같이 선거를 뛰자라고 얘기를 지금 제안을 하는 건데 사실상 국민의힘이 제명한 인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여기서 정치꾼과 정치인을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김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서 본인들의 보수 지지자에게 어필해야 된다라고 정도를 읽히는데 이분이야말로 정치인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잘하고 있고 100만 당원을 더 모았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과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이관계에 넘어가서 본인들이 이렇게 역경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데에는 오히려 중간에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만 가지고 권력을 위해서 투쟁만 하기 바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통합의 정신 그리고 발목만 잡을 것이 아니고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국민의힘 당원 숫자가 100만을 넘긴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선거는 당원만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우선 중요한 것이요. 물론 뭐 당원이 100만 되는 것 넘은 것이 의미가 있겠죠. 숫자적으로 봐서. 예. 그렇지만 200만, 300만이 된다고 해도 그분들이 다 투표한다고 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여러 정치인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무슨 뭐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좀 협조하면 어떠냐 예.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당이 먼저 국민들이 원하는 답변에 대해 답변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인 것입니다. 예. 근데 왜 그거 해야 될 줄은 안 하고 참 어렵게 한동훈 전 대표의 저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지금 뭐 대구 가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만든 것이 현 지도부예요. 현 지도부가 우선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손치더라도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절연을 하고 중도 의원을 확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한 전 대표가 저렇게 갈 수가 없어요. 예.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아마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저런 분들의 나가서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 대구 가서 저렇게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가서
환영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예. 저는 김석기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한동훈 전 대표한테 하셨는데 그건 한동훈 전 대표를 생각해서 하는 측면도 저는 크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에 앞서서 전제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측이 요구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분명히 먼저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다시 무슨 뭐 내부 총질이다, 뭐 당원이 100만이 됐다 이런 얘기 다 부질없는 얘기고요. 백약이 무효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지난번 정동희 대표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얘기하는 사람과 절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180도로 그 입장을 좀 바꿔서 그때 제가 잘못 판단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저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메시지 주지 않으면요. 지방선거 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현 지도부 버티기가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행보를 바라보는 당내 시각은 어떤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구 경북 통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들에게 정문 일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구 경북 통합이 무산된다면 그것은 100%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 재판 과정,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보고 실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건 탄핵은 어차피 불가피했다. 결국은 당신의 길이 맞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네 말 자체가 맞았던 거고 결국 그 길로 재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말씀들 들었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정청래 대표가 발언을 했던 거는 대구에서 오늘 현장 최고위가 있었기 때문인데 일단 대구에서 왜 최고위가 열린 겁니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국에서 돌면서 최고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행정통합이 가장 큰 이슈지 않습니까? 최근에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광주 전남 통합인데요. 끝내 대구 경북과 충남 대전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돌아보면 실제로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어저께여서야 이제 찬성 표결까지 하면서 찬성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구시 의회에서는 반대 성명까지 내고 있으면서 반대를 했고요.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법사위가 논의되고 있을 때 서울까지 국회까지 지사나 그 의회 구성원들이 찾아와서 반대하는 성명을 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구 경북에 있는 주민들이 염원하던 대구 경북의 통합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의해서 막힌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호소를 하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가 찾아간 것도 일부는 있지만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침 어제 그 여론조사 결과 중에 대구 경북 지역의 민주당의 지지세 국민의힘과 동일하게 나왔고요. 지금 뭐 대구시장 선거에 김부겸 전 총리를 추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진짜 이제 대구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TK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발전이 안 되고 이렇게 정부가 하는 것을 반대만 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태 정치인들은 대구 경북의 발전에도 일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대구에서의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민주당에서 대구의 승리가 결국에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면 대구에 기꺼이 공천하고 대구에서 승리도 도모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균형을 만드는 데 대구 경북의 힘이 가장 크게 필요하고 그 시발점이 지금 이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로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대구 경북 쪽의 가능성을 지금 점치고 있다라는 사실만 해도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참 뼈 아픈 대목 아니겠습니까? 사실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을 찾아서 거기서 최고위원들이 하는 것 더구나 시점을 또 공교롭게도 우리 당이 최저 지지율이 나오는 이런 상태에서 한 것이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의 자존심 상해할 일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구와 경북의 통합 문제는 원래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는 않은데, 그러나 광주와 전남이 정말로 뭐 아무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그냥 오케이 해서 가는 상황이고, 거기에 20조를 쏟아붓는다고 하니 이런 계기로 해서 대구 경북도 하자 이런 데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서로 그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절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충남과 대전은 또 달라서 거기는 처음부터 아마 그 강훈식 비서실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위인 것도 뭐 설법 비슷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반대가 꽤 있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는 또 다른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 가서 지금 저렇게 또 무슨 뭐 장동혁과 또 송원석은 섞고 대줘야 된다, 이런 정청래 대표의 말씀, 이런 것들은 우리 당을 사실은 자꾸 뭔가 경북 대구 도민들과 조금 분리시키고자 하는 그런 측면은 좀 정치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우리 당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지방선거까지 한 100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께 더 다가가는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 또 선거라고 하는 게 뭐 한 달 내에 뒤집어지는 것이 선거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은 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민주당이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대구 경북을 뭐 정치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계신 주민들께서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누가 지역균형 발전을 막고 있고 누가 대구 경북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20조 원을 지방정부에다 투입하겠다라고 한다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20조 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대구 경북이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그 상황인데 정치적 논리 때문에 방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는 주민들께 굉장히 크게 질타를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가 갔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충남 대전으로도 넘어가면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강훈식 실장을 띄우기 위해서 충남 대전도 띄워놓는 거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건데, 반대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불출마 선언하면 받아주실 겁니까? 그 지점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차적인 정당성을 찾고 누구 한 사람을 띄우기 위해서 이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냉정하게 정부에서 선거 준비라든지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이루려면 2월 말 3월 초에는 반드시 통합법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산도 짜고 선거 구도도 짜는데, 지금 절차적 문제를 삼으면서 조금 있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들이 결국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그것이 TK에는 대구 경북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지방의회에 있는 의원들이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측면도 저는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양가 똑같은 논리로 보면 사실은 광주 전남 쪽 가봐도요, 그동안 선거 때마다 다 민주당을 찍어줬는데 발전된 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대통령 한 말씀 가지고 그냥 바로 통합이 되는, 그렇게 저항 없이 된 것이고, 또 거기에 비해서 대구와 경북은 또 더 복잡한 이런 함수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게 맞냐, 그리고 광주 전남에 지원하는 것과 대구 경북 지원하는 게 같은 정도의 반열이냐 수준이냐, 이런 반문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충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광주 전남은 무조건 민주당 공천자가 다음에 그 지자체 장 되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보수가 유리한 정치 지형인데, 반면에 충남북 같은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충청도와 대구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 세 개 통합하는 것들을 똑같이 지방선거 앞두고 이렇게 급속하게 하는 것보다는 두 군데 하고 나서 또 이게 잘 돼가고 나면 같은 수준의 어떤 그 지역 통합을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좋고요. 이거 자꾸 정치 논리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양당 지방선거 상황을 짧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당에서는
뭐 정원호 구청장도 그렇고요. 명심,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SNS에 올리는 글에도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들 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의 출마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누가 일 잘할 사람인가를 저희는 발굴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대통령께서도 SNS에 올리지만 과거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한 악마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이제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정원호 구청장이라든지 여러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일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발굴에 저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지방선거에 계획은 일 잘할 사람을 뽑아서 실제 그 지역을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함께 뛸 수 있을까가 저희는 포커싱 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도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BJ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검찰권이 남용됐던 사법의 피해자라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심에서까지 유죄를 받았는데 사법 리스크 있는 사람이 왜 나오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법 리스크는 철저하게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2심에 실제로 구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까지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지점도 있다고 봐서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정정국이 만들었던 정치적인 사법 리스크보다 일 잘할 사람을 국민들께 추천하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포커싱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현역 단체장들 불출마를 촉구하기도 했고, 서울시장에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부산시장에는 안철수 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배지를 떼고 지금 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 그렇게 되면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너무 앞서간 얘기 같고요. 지금 우리 당은 지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후보들을 놓고 현역 단체장은 그만둬라, 아니면 새로운 정말로 좋은 인물을 영입하기에 썩 좋은 환경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오히려 이 후보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후보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경쟁력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의 지지도에는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지지도에서 열세에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첫 번째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들리는 바로는 자꾸 이 공관위에서는 현역 단체장들의 헌신, 희생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또 더구나 또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에 잘 해오셨고, 지금 제가 민심들을 쭉 들어보면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 경쟁력이 높은 것 같은데 왜 당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는가?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당내에서는 이 강성 지지층들, 당원들을 조사해 보면 좀 더 어떤 그 선호도가 좀 평가가 엇갈리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문제는 당원 중심의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민심에서 바로 소구될 것인가? 민심의 다음 선거에서 과연 그렇게 뽑아놓은 사람이 우리 국민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왜곡될까 봐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는 지금 당의 경선 룰이 있잖아요. 지금 50대 50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70으로 바꾸려다가 당원을 높이려다가 50대 50으로 해서 거기서 당당하게 민심과 당심을 얻고 된 사람, 그 사람을 하면 좋지 굳이 현역 의원을 그만두라 마라 하는 것은 지금처럼 배부른 상황 아니어서는 좀 사치스러운 얘기가 아닌가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심이 곧 민심일지 국민의힘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